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독서 진또백이든 어디든 강조하는 구조적 질서가 있었죠. 지난주도 그 구조적 질서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어요? 핵심과 대비, 문제 해결, 자문자답, 과정, 양적 관계, 이런 구조적 질서를 뗄래야 뗄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해드리면서, 사실 근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유대종 프리미엄이라는 강좌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런데 말입니다, 그걸로 정말 충분할까요? 사용자가, 어떤 물건의 사용자가 그 물건의 주인일까? 라고 할 때 자문자답만 들어오면 이거는 완벽한 독해가 아니지. 진짜 사용자가 있고 그 사용자가 주인이라는, 사용자라는 워딩과 주인이라는 워딩에 좀 신경을 쓰면서 그 단어 자체의 내용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 근데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뭐가 있어야 된다? 그 사용자가 진짜 주인이냐라는 의도. 그리고 그런 문장들이 만들어내는 지시어나 유사한 단어들로 만들어지는 그 흐름, 이런 것들이 가미가 되어야 한다. 가령 이 점유 소유 지문에 있어서 그 점유자가, 사용자가 과연 소유자일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 다음에 가령 보관하거나 빌려 쓴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 보관하거나 빌려 쓴다. 그거는 이쪽에 들어가고, 직접 점유자가, 그 소유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는 바로 이런 상태였잖아. 그지? 그 뒤에 나오는 문단들과 이 앞에 문단을 계속 협력하면서 이해하는 것, 그런 것들을 얘기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지문의 레벨은 총 3가지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이런 질서 없이도, 이런 구조적 질서 없이도 자연스럽게 읽히는 글. 두 번째, 이런 구조적 질서가 포인트로 잡혀야 좀 더 명료해지는 글. 근데 세 번째 단계, 그것만으로도 좀 부족한 지문. 구조적 질서에 매몰된다면 그 본질적인 내용을 못 맞춰서 틀리게 되는 좀 응집성이 굉장히 강한 지문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6평의 지문들은 사실 어떤 레벨에 속하냐면 두 번째 레벨에 속합니다. 즉, 명료한 구조적 질서 정도 판단하면 좀 매끄럽게 문제들이 풀리는, 알겠어요? 좀 응집적이라기 보기 조금 어려운 그런 지문의 어떤 유형들을 띠고 있어요. 주로 이제 과학 기술 지문들이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이런 구조적 질서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 그런 경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태도를 갖는다? 세부를 통한 핵심, 그죠? 개념과 예시가 나왔을 때 이걸 통한 말하고자 하는 바를 기억하며, 그냥 대상만 대비하지 말고 모두 대비해라. 속성까지 대비하는 힘, 그죠? 그 다음에 공통점을 또 찾아주는 힘. 그 다음에 경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 결국 이 반대항을 통해서 본항을 설명하는 그런 경중을 따진다.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고 문제의 원인을 떠올리며 그 해결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또 다른 문제를 자극할 수가 있겠죠. 손 떨려서 OIS로 보정했더니 그거 갖고 좀 역부족이다. 그럼 DIS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게 구조라는 거야. 과정은 끊어서 읽으면서 매몰되지 않게 잡아주면서 그 과정의 목적을 떠올려준다. 그 내용물을 기억해야 되는 건 당근이고, 그 과정이 왜 쓰였는지, 너무 매몰되면 안 돼. 오히려 적당한 중용의 덕, 즉 너무 흘려보내도 안 되지만 너무 매몰돼서 시간 투자를 너무 많이 해서 한 지문에 너무 오랜 시간을 투자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한다. 오히려 그 과정이 왜 쓰였는지에 대한 목적을 떠올린다. 양적 관계는 결합과 정리. 클수록 작을수록 멀수록 가까울수록 방향키로 정리해서 결합과 정리를 좀 해주고, 그리고 약간 슬로건처럼 얘기한 게 병렬도 대비야. 병렬도 똑같이 이제 계산해주면 돼. 양적 관계, 사칙도 비례다. 이런 얘기 해줬었죠. 그런 것도 살려주면서 접근을 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바로 이 지문이 될 것이다. 총 몇 문제? 4문제. 자, 먼저 풀 수 있는 어휘 문제 없어요. 하지만 28번에 여러분한테 주어줄 수 있는 정보는 뭐 사실 이거 보기가 예시겠죠? 그럼 예시는
지문에 협력하겠죠. 이 독서에서 보기는 거의 대부분 예시야. 그러면 핵심에 협력해야겠다. 그것은 지문에 어떤 포인트가 있겠다. 근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눈에 띄는 거 그 도표라는 것은 그 밑에 항목이라든지 이 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으면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 X축, Y축이 과연 무엇인가? 이 표의 항목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그림 밑에 뭐야? K번째 프레임과 K 플러스 1번째 프레임이니까 실제 지문을 읽을 때 K와 K 플러스 1이 나오면 집중을 해야겠죠. 그리고 26번에 OIS 기술이 있는데 그럼 OIS라는 워딩이 나오면 좀 신경을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접근을 좀 해봅시다. 1문단 빡세게 들어갑니다. 일반 사용자가 여러분 이 주어 같은 건 좀 자주 끊어주세요. 일반 사용자가 있는데 걔가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촬영한대. 요즘엔 다행히도 뭐가 있어요? 삼각대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들고 촬영하면 어때요? 떨 수가 있죠. 떨릴 수가 있죠. 근데 들고 촬영하면 미세한 떨림. 이것도 용서할 수 없어요. 그죠? 자꾸 떨리는. 그러지 나중에 물어보면 여자친구가 자기 수전증 있어? 그죠? 남자들이 손을 주로 떨어요. 이렇게. 알겠어요? 손의 미세한 떨림으로 인해 영상이 먼저 흐려지고 최악의 경우죠 이게. 그죠? 아니 지금 영상 찍으러 갔는데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흐려지고 슬래시. 자 그러니까 이거는 손의 미세한 떨림입니다. 찍을 때 손이 미세하게 파들파들 떨리는 거예요. 근데 걷거나 뛰면서 더 심하죠. 그죠? 잠깐 이런 생각이 들죠. 왜 이러는 거야? 사진은 그냥 그 정면에서 찍으면 되는데 뭘 걷거나 들고 뛰고 지랄이야. 걷거나 뛰는 게 뭐야? 이게 지금 최신의 트렌드를 반영한 거야. 유튜브 찍을 때 어때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찍잖아. 이렇게 셀카봉 같은 거 들고. 여러분 제가 지금 강서에 있는 최고의 맛집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 가시죠. 등촌동이면 샤브샤브인 거 뭐 이러면서 이 지랄 떠는 거야. 그러니까 막 약간 흔들릴 수도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 아 왜 떨리냐? 왜 흔들리냐고요? 아 몰라 씨발 따라와. 뭐 이러면서 오늘의 맛집 이러면서 사장님 한마디 해주세요. 뭐 이러면서 이제 자 아무튼 나 그런 거 안 할 거야. 아 진짜 그건 하고 싶지 않아요. 걷거나 뛰면서 촬영하면 식별하기 힘들 정도로 영상이 흔들리게 된다. 오케이? 근데 흔들림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기술이 영상 안정화 기술이다. 자 그럼 봐봐. 두 가지로 나눠지죠. 미세하게 떨리는 케이스. 그래서 흔들려. 흐려져. 그리고 걷거나 뛰면서 영상 자체가 크게 흔들려. 그럼 이걸 최소화하는 게 영상 안정화 기술이야. 자 근데 생각해봐. 내가 흔들리는 자체를 어떻게 막을 수는 없겠죠. 그 기술이 내가 막 흔들리고 있는데 그걸 갑자기 딱 멈추게 할 수는 없잖아. 내 손이 흔들리는 건 어쩔 거야.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영향을 최소화한다. 뭐야? 흔들리는 자체가 아니라 흔들림의 영향, 이펙트를 최소화하는 기술이 영상 안정화 기술이다. 자 봐봐. 그러니까 지금 흔들리고 식별이 안 되는 건 문제 상황이죠. 촬영의 목적은 뭐야? 제대로 찍어내는 거잖아. 그지? 니네가 무슨 예술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일부러 흐리는 거 아니잖아. 그지? 그럼 흐리지 않게 하겠죠. 식별 가능하게 하겠죠. 이렇게 협력하라고. 그냥 문제 해결이다. 이게 끝이 아니라 협력을 하라고 서로. 흐려졌어? 안 흐려지겠네. 식별 안 돼? 식별되겠네. 이렇게 읽었어? 1문단 읽을 때 들고 찍을 때와 걷고 뛸 때를 구분했어? 그것도 안 했잖아. 그냥 아이씨 흐려지나 보다. 뭐 이렇게 뭉퉁그려서 하지 마시고 들 때와 걷고 뛸 때. 그리고 흐려지면 안 흐려지겠고 식별 안 되면 최대한 식별되겠고 이렇게 협력하면서 접근을 하는 게 제대로 된 글 읽기야. 알겠어요? 그래야 문제도 쉽게 뚫려. 그래 단어 자체의 의미를 떠올려. 항상 영상을 뭐하는 기술? 안정화시키는 기술이다. 자, 이 영상 안정화 기술에는 뭐가 있어? 빛을 이용하는 광학적 기술과 병렬도 대비다. 이걸 이용하는 것과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디지털 기술이 있다. 자, 우리 항상 관용어 채용 구조는 주어 서술어처럼 잘생긴 유대종. 유대종은 정신 차려! 잘생긴 유대종. 유대종은 잘생겼다. 그죠? 그럼 여기도 뭐야? 광학적 기술은 빛을 이용. 디지털 기술은 소프트웨어 이용. 그래서 OIS 기술을 사용하는 카메라 모듈은 자 이제 광학 영상 안정화 OIS가 나왔어.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거야? OIS. 앞으로 OIS 나오면 뭐야?
광학. 광학이 뭐야? 빛광자잖아, 그지? 빛을 사용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대상만 대비하지 말고 속성도 대비해봐. 이 용어 뭐야? 얘는 빛을 이용하는 거고 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거야. 소프트웨어 뭔지 알잖아. 프로그램. 네가 컴퓨터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한글도 소프트웨어잖아. 한글 뭐 2014 한글 뭐 또 소프트웨어야. 그죠? 그림판 이런 것도 다 소프트웨어야. 그런 것들을 사용한다는 거죠. 광학적 기술은 빛, 얘는 소프트웨어. 근데 OIS, 즉 광학 영상 안정화 기술, 패러피싱 때릴 수 있어야 되고요. 얘는요, 지금 카메라 모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대? 렌즈 모듈, 이미지 센서, 자이로 센서, 제어 장치, 렌즈 움직임 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슬래시를 딱딱딱 쳐서 나열되어 있는 걸 하나하나 잡아줘야 돼. 알겠어요? 휙 흘려버리지 말라고. 기술 지문이죠, 이거? 이제 알겠지? 그러면 여러분 사용 설명서, 수특 말고 그 제품의 사용 설명서를 보면 안에 뭐가 있어요? 맨 처음에? 기능부터 나오냐? 구성품부터 나오냐? 구성부터 나오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구성품을 먼저 던져주고 그 다음에 뭐야? 그 구성품들이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작동 원리가 있는지를 설명하겠죠. 그럼 결국 이거 한 번 더 나와. 알겠어요? 그때 연결하면서 이해하는 거야. 자, 그래서 다시 렌즈 모듈, 이미지 센서. 그래, 이미지를 센서하는 거죠. 그죠? 자이로 센서. 자이로가 뭔지 몰라. 그죠? 제어 장치, 제어하는 거야. 렌즈를 움직이는 장치, 렌즈를 움직이는 장치겠죠. 말 그대로. 그죠? 그걸 잡아주란 말이야. 알겠어요? 놓치지 말고. 자, 그걸로 구성되어 있다. 렌즈 모듈은 뭐가 있대? 자, 일단 첫 번째 렌즈 모듈이 먼저 나왔어. 그건 보정용 렌즈. 아, 뭔가 보정하나 보다. 그죠? 그걸 포함한 여러 개의 렌즈들로 구성된다. 오케이. 자, 렌즈 모듈은 첫 번째 있었던 그 렌즈 모듈이야. 오케이? 그렇게 다시 이해를 해주는 거야. 일반적으로 카메라는, 이건 뭐야? OIS 기술이 있든 없든 일반적으로 카메라는, 여기까지 알겠어? 그래서 시험 문제 25번에 2번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혹시 일반적으로는 못 봤을 수도 있다? 근데 광학 영상 안정화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디지털 카메라라는 25번에 2번 선지에서 설마 정답이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이건 아닐 거 아니야. 그지? 어딘가 언급은 해놨겠지. 그땐 다시 찾아야 돼. 그때 눈에 띄어야 되는 게 일반적으로. 이 전체적으로 카메라는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이 다 맺히고, 보여? 이런 수로를 부를 때 이거는 과정이죠. 첫 번째 단계가 뭐야? 빛이 렌즈를 통해 들어와. 두 번째, 이미지 센서에 다. 세 번째, 피사체 해상이 맺혀. 그러니까 26번에 2번은 틀린 거야. 일단 이미지 센서에 영상이 맺히는 게 아니라 피사체 해상이 맺혀요. 틀려. 그리고 상이 맺히고, 그리고 한 점에 해당하는 위치인 화소마다 빛의 색에 비례하여 전기 신호가 발생하고 그 영상으로 저장된다. 이제 전기 신호가 영상으로 저장되는 거야. 알겠어? 이게 일반적인 카메라. OIS가 있든 없든 빛이 들어와, 이미지 센서에 다, 상이 맺혀, 빛의 색에 비례해 전기 신호가 발생해 영상으로 저장된다. 이게 과정이잖아. 그지? 슬래시하고 넘버링하고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카메라가 흔들리면, 보여? 이제 뭐야? 이거죠. 흔들리면. 오케이? 흔들리면 뭐 한대요? 빛의 세기가 변한대. 각각의 화소에 닿는. 그럼 뭐가 변하겠어? 전기 신호가 변하겠죠. 이때 OIS 기술이 작동하면 자이로 센서가, 자, 봐봐. 렌즈 모듈도 나왔죠? 이미지 센서도 나왔죠? 이 자이로 센서 나올 차례인 거야. 자이로 센서가 움직임을 감지하여 방향과 속도를 제어 장치, 이게 네 번째 얘기했던 거잖아. 컨트롤러에 전달한다. 제어하는 장치에 전달한다. 근데 전달하는 게 뭐야? 방향과 속도니까 역시 26번에 1번 틀렸죠. 전달하고자 하는 게 영상이 아니라 방향과 속도야. 그리고 이미지 센서에 맺히는 건 방금 봤듯이 피사체 해상이야. 영상 자체가 아니라. 영상은 전기 신호가 영상으로 저장되는 것 뿐이야. 여러모로 26번에 1번이 틀린데. 이거를 그럴싸한 게 뭐냐면, 그치, 이미지에 뭔가 맺히네. 그리고 자이로 센서는 제어 장치로 전달하네. 헷가닥 넘어갈 수 있는 거야. 디테일하게 못 보면 26번 답을 5번을 쓰지. 알겠어? 26번 답이 2번인데도 5번을 쓰는 것은 디테일이 떨어져서 그렇다. 알겠어? 자, 제어 장치가 렌즈를 이동시키면 피사체 해상이 유지되면서 영상이 안정화가 된다. 자, 이제 렌즈를 이동시키는 곳, 마지막 단계로 가는 거야. 그러면 피사체 해상이 유지되면서 영상이 안정된다. 오케이? 유지된다는 건 뭐야? 그러니까 흔들림이 보정된다는 얘기고, 영상 안정화 기술에 정리가 되는 것이죠. 알겠어요? 지금 뭐야? 구성품에 따라서 하나하나 다 설명해주고 있는 거 보여요?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과정으로 딱딱딱 정리를 했어야 돼. 렌즈를 움직이는 방법 중에는 보이스 코일 모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많이 쓰인다. 잠깐만. 아니 끝난 줄 알았더니 다시 부연 설명하네. 그지? 그러니까 렌즈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더 구체화시키고 싶은 거야. 장치 중에 뭐야? 렌즈를 움직이는 장치를 상수로 하고 싶은 거죠.
이런 질문 어디서 봤어? LFI 키트. 시료 패드, 결합 패드, 반응막, 흡수 패드 기억나? 근데 결국에는 좀 더 부연 설명했던 게 결합 패드. 도대체 결합 패드에는 뭘 결합할 것인가? 특정 물질과 결합해야 된다. 그 특정 물질이 뭐다? 항체냐, 항원이냐에 따라서 직접 방식과 경쟁 방식으로 나눠졌었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은 거야. 좀 더 부연 설명 해주겠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렌즈를 어떻게 움직이냐? How to. 그죠? 보이스 코일 모터를 사용합시다. 그래서 말 그대로 코일과 모터를 사용하겠죠? 근데 봐봐. 보이스 코일 모터를 포함한 카메라 모듈은 카메라 모듈에는 뭐가 있어? 보이스 코일 모터가 있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뭐야? 카메라 모듈 안에는 렌즈를 움직이는 장치가 있는데 그 렌즈를 움직이는 장치와 관련이 있는 게 보이스 코일 모터야. 오케이? 이 포함 관계를 묻는 게 바로 26번의 1번이었죠. 그러니까 포함하여 가지고 지난주에도 했었잖아. 유대종, 차은우, 공유, 김수현을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미남이 많다. 그럼 범주는 뭐가 더 넓어? 우리나라의 미남. 뭔가 이상한 게 하나 들어가 있니? 근데 아무튼 여기도 그러면 보이스 코일 포함한 카메라 모듈이 더 범주가 넓은 거야. 그죠? 네. 그 안에 보이스 코일 모터가 있다. 자, 그리고 렌즈 주위에 코일과 자석이 있어서, 왜냐면 렌즈 주위에 있어야지 영향을 렌즈가 받겠지. 그지? 렌즈를 이동시키는 게 목적이야. 목적을 떠올려야 돼 항상. 카메라가 흔들리면, 그죠? 흔들려. 그럼 제어장치에 의해, 우리 네 번째 봤던 그 제어장치야. 그죠? 제어장치에 의해, 그러니까 4에서 5로 가는 단계. 그러니까 제어장치에서 렌즈를 움직이는 그곳에 가는 중간 단계가 뭐야? 코일에 전류가 흐릅니다. 그런데 자석이 있으니까 자기장이 생기고 전류의 직각 방향으로 전류의 크기에 비례하는 힘이 발생한다. 자, 문과는 여기서 좌절합니다. 이게 뭐죠? 라고 생각하고 이과는 바로 왼손을 들죠. 이것은 바로 그거구만. 문과는 전혀 모릅니다. 뭐야? 직각이 뭐야? 아니 그건 아니죠. 직각이 뭔지 알아요. 죄송합니다. 아니 직각이 뭔지는 알아요. 직각이 뭔지는 아는데 그 직각을 통해서 머릿속에서 구현은 안 돼. 이게 전류의 크기의 힘이 어떻게 직각으로 어떻게 발생하는지는 감이 안 와. 그죠? 자, 근데 어쨌든 네가 여기서 매몰되면 안 돼. 매몰되면 안 된다고. 특히 문과들은 여기서 매몰돼서 뭐지? 직각이 뭐고 그때 문제나 선제 나올 때 그때 다시 보면 돼.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뭐야? 과정을 통해서 지금 전류의 힘이 발생해서 코일에 전류가 흘러. 자기장에 힘이 있어. 그래서 그 전류의 크기에 비례하는 힘이 직각 방향으로 발생을 하고 그 힘이 렌즈를 이동시키는 거야. 과정의 목적이 뭐야? 렌즈를 이동시키기 위해서죠. 흔들림에 의한 영향이 상쇄되고 피사체상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해돼요? 지금 4단계에서 5단계로 가는 중간 과정을 얘기한 것 뿐이야. 자, 이외에도 씨발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이외에도 카메라가 흔들립니까? 그러면 이미지 센서를 움직여 흔들림을 감지하는 방식도 사용된다. 보여요? 이번엔 뭘 움직인대? 우리가 두 번째 얘기했던 이미지 센서 자체로 움직인대. 그런 방식도 이용된다. 도에다 표시. 이 도라는 것은 뭐야? 그래? 보조사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려주는 건 뭐냐면 평가원의 의도가 여기 있다. 그죠? 이외에도 이런 방식도 이용된다. 자, 어떻게 보면 이 문단의 부연 아니냐, 그지? 문단의 마지막이지. 이거 빼도 별 문제 없거든? 근데 왜 집어넣었을까? 이런 거 비슷한 거 있었지. 사설 IP. 사실! 얘들아! DNS 퍼핑은 공인 IP에 관련된 얘기야. 근데 그런데 말입니다. 인터넷에 직접 접속은 안 되고 그 내부 네트워크에서만 식별 가능한 뭐가 있다? 사설 IP가 있다는 워딩은 왜 한 거야? 문제로 내려고. 혹은 뒤에서 내용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 관련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겠죠. 그럼 분명히 26번에 5번이 나올 때 렌즈나 봐봐. 렌즈나 이미지 센서를 이동시킨다고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거지. 평가원은 이런 부여는 결국엔 뭐냐면 시험 문제로 내겠다라는 거야. 아이러니하죠? 문단의 마지막 쩌리처럼 붙어있는 이 새끼는 오히려 시험 문제 나오는 거지. 이해돼? 이런 거.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해놓는다. 자, 그래서 OIS 기술이, 자, OIS 기술은 거의 다 정리된 것 같아. OIS 기술은 훌륭하게 보정해줄 수 있지만 손 떨림 어디 있어? 1문단에 나왔던 손의 미세한 떨림이야. 근데 렌즈의 이동 범위 한계가 있어. 한계가 나오죠? 자, 이거는 렌즈를 이동시켜서 만들어내는 혹은 이미지 센서를 이동시키는 건데 어쨌든 렌즈 자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것의 문제인 거야. 그지? 이것이 그래서 도입되는 거야. 그래서 뭐야? DIS 하자라는 얘기로 가는 거지. 그래서 DIS 기술은 촬영 후에, 자, 얘는 촬영 후야 라는 어떻게 보면 비교야. 선생님 왜 게임해요? 야, 나는 서울대 갔잖아. 너는 하면 안 돼. 비교잖아. 왜, 뭐 문제 있나요?
그래서 여기도 야 우리는 촬영 후에 보정해. 촬영 전이 아니라 우린 촬영 후야. 그럼 얘는 뭐야? 촬영 중에 하는 거죠. OIS 기술은 촬영할 때 손떨림을 보정하는 거야. 근데 얘는 뭐야? 촬영하고 난 다음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켜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요런 차이를 갖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촬영 후를 볼 때 야 얘는 촬영 중이구나라는 거야. 당연히 문맥상 촬영하면서 생기는 손떨림에 대한 즉시 보정하는 거죠. 그죠? 요런 거 촬영 중에 보정이에요. 얘는 촬영 후에 보정이에요. 봐봐. 이 안에서 속성까지 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아직 설명 안 한 게 얘는 어떤 식으로 이런 디지털 기술을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이 가운데 설명이 좀 더 부연해서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이걸 사용해 흔들림을 보정하는 기술로 역동적인 상황이 뭐야? 일문학에서 찾아봐. 이제 나오지. 뭐야? 걷거나 뛰면서. 이렇게 읽었어? 안 읽었잖아. 야, 대부분의 동사는 점유로 공시된대. 그러면 뒤에는 뭐야? 대부분의 동사이 아닌 예외적인 동사들이 나오겠지. 그건 등기로 공시한다. 등록으로 공시한다네. 그리고 동산이 아닌 부동산은 등록으로 공시한다네. 이런 식의 구조. 여기도 역동적인 상황, 바로 1문단에 나와있던 걷거나 뛰면서에 대한 회수. 그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어떻게 한다는 거야? 촬영된 동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나눈 후 연속된 프레임 간 피사체의 움직임을 추정한다. 이거는 그러니까 동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나눈 후, 프레임은 틀이죠. 연속된 프레임 간 피사체 움직임을 추정한다.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야. 간이라는 건 사이 간자죠. 자, 그래서 움직임을 추정하는 방법은 특징점을 사용하는 것인데 특징점은 어떻게 사용한대? 봐봐. 나 어깨 딱 이게 그 직각이잖아. 라운드 숄더 아닙니다. 여기 모서리는 뭐야? 파란색인데 이 바깥에는 뭐야? 가령 흰색일 수도 있고 다른 색깔일 수도 있잖아. 특징이 확실한 거. 주변과의 차이가 확실한 거. 그걸로 선택되며 영상이 이동하거나 회전해도 이동하거나 회전 병렬도 대비죠. 이동이나 회전해도 그 밝기 차이가 유지된다. 무슨 소리야? 영상이 이동했어. 그래도 그 밝기 차이. 그 밝기 차이는 뭐야? 특징점과 그 주변의 밝기 차이는 유지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읽고 양적 관계 정리는 불가능해. 단서가 없어. 하지만 27번을 읽었을 때 선지들이 어떻게 돼 있어? 클수록 작을수록이죠. 그때 구현해 주는 거야. 다시 돌아가 보니까 그러면 밝기 차이는 특징점과 주변에서는 차이가 클수록, 그리고 영상이 움직일 때는 그 차이가 유지될수록이란 건 뭐야? 변화가 적을수록이죠. 유지라는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 변화가 적을수록이야. 알겠어? 유지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자면 변화가 적은 거죠. 오케이? 그게 유지인 거야. 그런 것들을 낸 문제가 2012학년도 외부성 지문이 있어. 그런 문제 스타일이 되게 비슷해. 그래서 영상이 이동하거나 회전해도 그 밝기 차이가 유지되는 부분이 선택되고, 먼저 K번째 프레임에서 특징점을 나다 28번 문제 관련이 있는 거죠. 그죠? K번째 프레임을 잡고 특징점을 잡고 그 다음 K 플러스 1번째 프레임에서 같은 특징점을 찾는다. 그리고 두 프레임 사이에서야, 알겠어요?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에 어떻게 보면 통시적인 거지. 두 프레임 사이에서 특징점들이 얼마나 이동하는지 계산해요. 무슨 소리야? 자, 여기 딱 프레임이 딱 하나 있어. 유대종 이렇게 찍었어. 직각의 유대종. 그러다가 다시 찍었는데 갑자기 그럼 이게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보는 거지. 그치? 이게 모서리였으니까 이 모서리가 얼마나 이동했는지를 보는 거야. 이렇게 따지는 거야. 그래서 28번에 3번은 말이 안 돼. 특징점으로 잡아야 될 건 모서리면서, 그리고 계산해야 될 거는 빌딩과 빌딩의 차이가 아니죠. 오케이? 야, 이 3번 워딩은, 28번 3번 워딩은 빌딩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둘의 차이를 특징점으로 잡다는 얘기야. 이해돼? 이 빌딩의 모서리들 간의, 그죠? 이 모서리들 간의 차이를 뭘로 잡자는 얘기야? 특징점으로 잡자는 얘기잖아. 그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프레임 내에서 하자는 얘기는 말이 안 되죠. 그죠? 프레임 두 개 사이에서 특징점이 얼마나 이동했는가, 그 점이 얼마나 이동했는가, 요런 것들을 얘기할 뿐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추정하고 차이만큼 보정한다? 그러면 흔들림의 영향을 줄이면, 자, 봐봐. 위치 차이. 이거는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야. 프레임 간의 특징점의 위치 차이. 프레임 간의 특징점의 위치 차이가 줄어들면 흔들림의 영향이 줄어들고, 부드러움이 오히려 어떻게 된대? 더 부드러워진다. 오케이? 내가 뭐 했어, 지금? 줄이면, 봐봐. 위치 차이를 줄였어. 프레임과 프레임에서 특징점이 변하는 위치 차이를 줄이면 흔들림의 영향이 줄어들어서, 흔들림 자체가 줄어들 순 없지. 그지? 그 흔들린 상태에서 그 영향값이 줄어들면서 부드러워진다라는 정리. 왜? 줄이면이라고 이건 양적 관계가 드러나 있잖아. 그래서 25번에 3번이 나온 거야. 작을수록.
작을수록 더 부드러워진다. 그러나 특징 점수가 얘들아 그러나 특징 점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건 뭐야? 양적 관계죠. 그죠? 늘어날수록 오래 걸린다. 그래서 27번의 마지막 C가 많을수록 시간이 늘어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차이는 클수록 그 차이의 변화는 작을수록 답은 27번 2번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한편 회전하면 왜 나왔어? 앞에 건 이동이었잖아. 이동 계산. 근데 이번에는 회전. 왜요? 분명히 병렬도 됩니다. 이동하거나 회전해도. 그죠? 그 회전을 얘기하는 건데 야, 회전하면 빈 공간이 생기고 빈 공간 잘라내면 프레임이 작아지고 그걸 그 크기를 다시 원상복귀시키면 화질은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솔직히 대가리 속에서 구현이 전혀 안 되지. 이게 구현된다고? 회전을 왜 시키는지도 모를 텐데 이것만 봐서는 일단 받아들여. 회전시킬 때 프레임에서 비어있는 부분이 있고 그걸 잘라나가면 프레임이 적어진대. 프레임을 다시 원상복귀시키려면 화질이 개판난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그럼 28번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을 거야. 28번에 1번 딴 거보다도 28번에 2번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할 수도 있어. 그럼 너의 문제는 1번과 3번을 썼다는 게 문제야. 이해돼? 실제 시험장에서 1번과 3번을 썼던 사람들은 문제 자체가 있는 거야. 왜? 프레임의 모서리가 아니라 피사체의 모서리야. 그리고 3번은 빌딩 모서리들 간의 차이를 왜 특징점으로 선택하니? 모서리 자체를 선택하고 그 두 개의 차이를 계산해야지. 기역과 니은의 차이를 계산하자고 얘기했지. 빌딩 두 개의 차이를 계산하자는 얘기는 전혀 없어. 그지? 1, 3번은 틀려버렸다고 이미. 그리고 이 보기는 사실 과정이야. OIS를 통해서 찍었어. 그게 기억이야. 그래서 잘 됐어. 근데 그러니까 미세하게 손 떨린 거 자체의 화면은 없어. 이미 OIS로 보정한 거야. 기억은. 근데 존나게 흔들려서 바람에 휘청해서 기울어져서 니은이 찍힌 거라. 이제 DIS를 쓴 게 니은이야? 아직 안 쓴 게 니은이야. 알겠어? 이제 DIS를 쓸 차례란 말이죠. 이해돼? 그래서 4번이 왜 틀려? 니은은 DIS 기능으로 보정해야 돼. 5번은 뭘 얘기해줘? OIS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맞지? 이해돼? OIS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요? OIS만 가지고는 지금 니은이 벌어졌잖아. 왜? 완전히 기울어질 때는 뭐가 필요하다? 이거 한계가 있으니까. 이게 문제 해결의 과정이잖아. 한계가 있으니까 뭐해?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요걸로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DIS를 좀 씁시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1, 3, 4, 5 다 틀린다고. 그럼 이렇게 파악했으면 2번을 이해 못하더라도 2번이 나왔어야 돼. 알겠어? 약간 찝찝하더라도 그래 뭐 영상이 뭐 잘렸대네. 그럼 손실됐겠지. 영상이 잘렸는데 영상의 일부가 손실되지 않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굳이 얘기하자면 봐봐. 어떤 상태야? 자, 얘는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지. 기억은. 근데 니은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지. 휘었다는 얘기야. 기울어졌다는 얘기야. 그럼 이 기울어진 걸 다시 이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반대로 돌려야지. 이거를 이렇게 반대로 돌려야 이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걸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야? 회전시키는 거야. 회전을 이렇게 시켰더니 회전시켜서 일자로 만들었을 거 아니야. 회전해서 일자로 시켰더니 지금 뭐가 생겨? 이 프레임 자체는 틀이야. 이 프레임 자체에 뭐가 생겨? 비어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지. 맞아? 이런 데다가 생기는 거야. 이 비어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야. 프레임은 틀이라니까. 이 틀 안에 프레임을 사진 자체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 틀 안에 비어있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비어있는 부분들 잘라냈어. 근데 여기서 왜 프레임이 줄어드는지 모르겠죠. 프레임은 뭐라고? 틀이라고. 스퀘어, 사각형의 틀이야. 그러면 이 프레임 자체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뭐야? 야, 이 영상을 잘렸는데 뭐 이렇게 가지고 갈 수 없잖아, 프레임을. 오케이? 그러니까 자르면 어떻게 돼? 사각형으로 잘라야 되니까 여기 밑으로 이제 프레임을 짜야겠지. 여기도 여기 밑으로 프레임을 짜야겠고. 그럼 프레임 자체가 어떻게 돼? 커다랬던 프레임이 조그매지겠지. 이 프레임을 원래대로 이렇게 키우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화질이 떨어진다는 얘기야. 가끔 너 그림판 같은 거 쓸 때 갑자기 크게 키우면 화질이 확 깨져요. 그런 거 떠올리면 되는데 그림판을 사용 안 했으면 그냥 뭐 프레임을 늘리면 왜 화질이 떨어지는지 설명하지 않아. 뭐 픽셀과 화소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안 해준다고. 안 해주면 그냥 그대로 아 여기서 이렇게 늘어나면 화질이 떨어진다네. 뭐 이렇게 가야지. 이해돼? 그래서 2번 선지지 이해됐지. 어쨌든 잘렸잖아. 얘네는 뭐예요? 여기서 지문에 설명하지 않았지만 알아서 잘리는 부분이지. 여기는 비어있는 부분이 되겠고.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영상 일부가 손실될 수밖에 없다라는 2번이 오케이 될 수가 있어야겠지. 이해되십니까? 25번에 1번 왜 틀려요? 자, 왜 나왔어 이거는? 디지털 영상 안정화 기술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한다. 맞아요. 근데 이미지 센서를 이동시키나? 뭐야? 이미지 센서는 이쪽이야. 봐봐.
방식에 따른 대비가 가능합니까? 이거죠. 2번. 일반 카메라 얘기했잖아. 그지? 일반 카메라 이미지 센서가 있어야 되니까 맞는 얘기야. 3번. 봐봐. 작을수록 부드러워진다. 보이죠? 보이죠? 4번. 전기 신호가 영상으로 저장된다. 그죠? 뭐 그대로 나와 있고. 5번. 손떨림이 있을 때 빛의 세기가 변하여 영상이 흐려진다. 오케이? 요것도 그대로 나와 있죠. 그죠? 아, 그대로라기보다는 보정 기능이 만약에 없어. 그럼 문제에서 해결되는 그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흐려지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겠죠. 흐려진 상태로 있는 거야. 그래서 맞는 얘기지. 듣고 있니? 26번, 1번 포함된다고 말씀드렸고 2번 말씀드렸듯이 피사체 해상이 이미지 센서에 맺히며 제어 장치에 전달하는 건 사실 뭐야? 방향과 속도야. 3번은요? 이게 그 과정이잖아. 어떻게 렌즈가 움직여요? 전류가 발생해요. 그 전류가 자기장과 이제 직각 방향으로 자기장과 전류 직각 방향으로 힘이 생기고 그 힘이 렌즈를 이동시키는 겁니다. 오케이? 4번 움직임을 알아도 자이로 센서의 움직임을 알면 그건 OIS 기술인데 그걸로는 렌즈 이동의 범위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DIS로 가는 거야. 그죠? 그 문제 해결의 구조를 묻고 있지. 5번 피사체 상이 이동하면 그걸 원래 위치로 돌아오려면 렌즈를 변화시키거나 이미지 센서 자체를 변화시킬 수가 있어야겠죠. 이해돼요? 렌즈를 이동시키거나 혹은 이미지 센서를 이동시켜서 왜냐면 이미지 센서에 닿아서 피사체 해상이 맺히는 거니까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야. 자, 그래서 27번은 2번이었고 말씀드렸듯이 28번은 역시 2번이었다. 봐봐. 빠진 게 있어? 대비 코드. 속성까지 대비한다. 문제 해결. 문제를 해결하니까 그걸로 안 되니까 다시 문제 해결의 구조. 알겠어? 이해돼? 흐려지니까 흐려지지 않게 한대. 그럼 이런 해결책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 계속 흐려 있겠지. 과정? 어떻게 렌즈를 움직이는데? 코일에 전류가 흘러. 모터에 흐르는 전류. 모터에 흐르는 전류를 통해서 보이스 코일 모터를 통해서 코일에 전류가 흘러서 거기서 발생한 힘으로 그럼 이런 과정들의 목적은 렌즈를 이동시키는 거다라는 게 바로 26번에 3번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 양적 관계 정리해야 뚫리죠. 차이가 적을수록 부드럽고 특징 조회수가 많으면 연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제로 지문을 읽었을 때는 못 잡았지만 밝기 차이는 클수록 특징점과 그 주변의 밝기 차이는 클수록 그리고 그 영상이 진행될 때 그 밝기 차이는 유지된다는 얘기는 변화가 적을수록 양적 관계 다 들어가죠. 아닌 게 뭐가 있어? 니네가 배우지 않은 게 뭐가 있어? 다 배웠잖아. 결국에는 연습 부족. 진또배기 연습을 계속 하세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면서 이런 것들이 눈에 익어져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출을 열심히 할 때 비기출에 대한 적응력도 높아져요. 글을 읽을 때 못 읽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 1문단을 빡세게 읽었어야 손떨림과 걷거나 뛰거나를 구분할 수가 있겠고, 그지? 제대로 공부를 했어야 속성까지 따다다다당 이렇게 대비가 딱딱딱 돼야지, 그지? 이런 것들이 약간 미진했던 거고 그 미진했던 것들을 채워넣는 게 사실 학습이고 공부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진또배기로 계속 꾸준히 스텝 2 반복하시면서 그러면서 제가 유대중 프리미엄을 중간중간에 할 때 그건 어떤 목적이냐면 구조적 질서는 필요하지만 충분한 건 아니다. 그런 어떤 인식의 가격이야. 인식을 한 번씩 때린다고. 정신 차려!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깨달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돼요. 알겠어? 이 진또배기 채워서 가고 나올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채워서 갖다 드리면 갖고 또 연습하시면 돼. 그럼 스텝 2도 하고 새로운 지문들을 또 적용하고 이렇게 할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